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세대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됐죠. 지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코나 EV, 코나 일렉트릭은 1세대 모델은 사실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재 문제로 굉장히 안 좋은 이 코나 EV, 코나 일렉트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좀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 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능의 개선, 이런 것들도 2세대 모델에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실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요즘에 현대차에서 좀 추구하고 있는 램프 디자인이 이 코나 일렉트릭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차량들이 좀 디자인 일관성을 좀 보이고 있죠. 현대차의 내연기관 모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들도 좀 비슷한 디자인들, 하지만 디테일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특징, 디자인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디자인들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차량 외관 디자인의 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요. 일반적인 양산 브랜드들은 각 세그먼트별로 좀 차량의 디자인에 차별을 두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 디자인 특징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좀 양산 브랜드, 양산 모델들에서도 좀 디자인 특징들의 유사함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조금 더 모델마다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질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이러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소비자들은 눈으로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디자인의 차량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차량의 앞쪽에 전면부에 이제 EV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쪽에도 픽셀 형태로 된 이 충전 게이지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충전구에는 열선 기능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계절에 이 도어가 얼어서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쉽게 열고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들이 이런 픽셀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의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1세대 코나는 18인치가 가장 큰 타이어였죠. 하지만 19인치까지 이제 타이어의 크기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의 특징은 이 Z차 형태의 이 캐릭터 라인입니다. 앞바퀴에서 시작해서 Z차가 올라가고 뒤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인 반면에 코나 일렉트릭은 Z차가 뒷바퀴에서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서 앞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측면에 이 사선 라인이 그대로 이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면서 뭔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역동적인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글라스 하단의 이 크롬 라인 역시 위쪽으로 솟구치는 형태를 좀 보여주면서 좀 경쾌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의 디자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좀 더 매끈한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 리어 범퍼 하단에도 이러한 픽셀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현대차가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진 이 전면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코나 일렉트릭에서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예뻐졌다는 점이네요. 네, 그럼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로 거듭나면서 이 실내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브랜드의 실내 공간을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앉는 순간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의 조합이라든지 실내 구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그리고 차량의 크기가 좀 커지다 보니까 더 실내 공간에서의 여유,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도어 쪽에는 이렇게 버튼류들 마련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은 이제 두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제 보스 오디오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컵이 하나가 들어가는 이러한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파킹 버튼과 함께 수동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 조정 컬럼도 이쪽에 마련되고 있고요. 자, 시트 구성은 아이오닉에서도 이런 시트의 형태를 좀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좀 편안한 위주에 좀 맞춰져 있는 시트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 보면은 요 전기차들, 현대차 그룹의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요 문양들이 이렇게 그대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픽셀 형태 이런 문양들 차량 외부에서도 봤었죠. 그리고 시트는
허리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1열 시트도 저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릴렉스 구성을 1, 2열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 중이라든지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한 시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이제는 그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에서 많이 봤던 익숙한 형태이기도 하죠. 픽셀 형태의 아이콘들도 눈에 띄고요. 왼쪽에는 주행 모드 시스템,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메뉴들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일단 주행을 이제 아마 3.8km 정도 주행했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속초까지 긴 거리에 장거리 주행을 할 텐데 그때 전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정보들은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정보들, 주행 경로라든지 목적지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컬럼도 이러한 형태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이러한 기어 셀렉터를 이제 차근차근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볼 텐데요. 전기차만을 위한 기능들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메인 화면 상에서 지금 차량 주변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하는 기능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급속 충전소를 찍고서 이동하는 경우에는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최적의 그 배터리 컨디션을 맞춰서 이제 급속 충전 시에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이 배터리의 상태를 미리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들 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 전기차만을 위한 정보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96%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전기차는 가득 이렇게 100%까지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효율도 떨어지고 배터리 수명을 좀 낮추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배터리는 보통 한 80%가 가장 최적으로 보여지고요. 뭐 90%까지만 충전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목적지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전비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조금 보기 어려웠던 배터리 케어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상태를 좀 최적으로 유지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볼 수가 있고요. 또 V2L은 배터리 용량의 몇 %까지 사용할 건지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배터리 온도가 좀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활성화되지는 않네요. 좀 배터리 온도가 낮은 아마 겨울철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배터리 온도를 높여서 이제 충전을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틸리티 모드도 있는데요.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캠핑이나 장시간 주차 시에 오디오라든지 실내 조명, 전기 장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들을 위한 다양한 모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 시켜놨으니까요. 지금 계기판상에 뭐 배터리 충전 용량이라든지 주행 가능한 거리가 좀 큰 활짝 포인트로 좀 보이는 것도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6월부터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도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6월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차량 출고 후 5년 동안은 월 7,700원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멜론치니, 팟빵, 웨이브, 왓챠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시승 차량은 이 서비스를 한번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왓챠 메뉴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 가지 영화들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죠. 네, 이런 식으로 차량 충전 중에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시네마 메뉴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현재 왓챠와 웨이브 두 가지 서비스만 있지만 아마 6월부터는 다양한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더 뒤에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는 깔끔한 형태의 공장치 보여주고요. 역시나 전기차다 보니까 이 센터 콘솔 쪽이 비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아이오닉처럼 이 아래 쪽에 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 센터 콘솔이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 컵홀더의 덮개들을 이제 접고 펼 수가 있고요.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버튼을 눌러서 이 데이터와 충전 이러한 모드들을 전환할 수 있는 C타입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시거잭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카메라 기능 활성화하게 되면 차량의 360도 어라운드 뷰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통풍 시트는 이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열선 3단계, 스티어링 휠의 온열 기능은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모드까지 4가지 주행 모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주행하면서 각 모드별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확실히 전기차들은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좋은 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앞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수평 형태의 이러한 실내 구성들은 확실히 좀 편안한 느낌, 좀 안락한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이 많이 늘어났죠. 이러한 것들이 오롯이 이제 실내 공간을 늘리는데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전기차다 보니까 상당히 좀 평평한 이 바닥 공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어진 이런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앉아보면요. 지금 뭐 무릎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앞쪽으로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도 뭐 비교적 얇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2열 조수석은 아까 1열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릴렉스 시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트 포지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V2의 기능도 현대차의 전기차에서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오닉은 이 아래쪽에 2열 시트 아래쪽에 이 V2의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었던 반면에 코나 일렉트릭은 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또 더 좀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발을 놓는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충분히 뻗을 수 있고 이 발등 위에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또 플랫한 이 전기차 특유의 이 바닥 구성 때문에 더 좀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지금 1열과 2열 아래쪽에 배터리가 지금 위치하게 되고요. 이 발을 놓는 공간은 좀 더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트 포지션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이 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앞쪽에 썬루프는 이제 운전석 쪽만 마련되어 있고,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단촐한 형태의 이런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몸을 잘 지지해주는 시트로 헤드레스트 3개의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의 열선 기능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열에서의 답답함 이런 것은 크게 느낄 수가 없고요. 지금 2열 시트가 1열 시트보다 살짝 좀 높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 시야 이런 점에서 뭐 답답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히나 이제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활용성, 장시간 주행을 해도 뭐 답답함 없이 이동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재 공간 살펴볼 텐데요. 기본 적재 공간이 466리터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크기로 확대가 됐죠. 1세대 코나 EV는 적재 공간이 330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120리터, 130리터의 적재 공간이 늘어난 건데요. 코나 일렉트릭은 초기부터 이제 전기차를 감안하고 차량의 설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코나 EV보다는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2세대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 뭐 하부 쪽에도 수납 공간 더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V2의 기능을 위한 소켓이라든지 그리고 타이어 수리 킷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로어는요, 아래쪽으로 한 단계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공간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대4로 분할 폴딩되는 2열 시트를 모두 적게 되면 제법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게 되면요, 뭐 플랫한 이 적재 공간과 2열 공간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에서 쓰기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세그먼트 전기 SUV에게 바라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쪽에 좀 V2의 기능을 위한 뭐 콘센트 같은 것들이 하나 더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면 조금은 더 이제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하네요. 자, 차량의 앞쪽에 프렁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도 넓기도 했지만 이 프렁크 공간까지 마련되면서 여러 가지로 쓰임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한 27리터 정도 되는 이 프렁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꼭 필요한 물품들 이곳에 아마 보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이 지금 요 앞쪽 보닛 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뭐 아이오닉 브랜드와는 다르게 현대 코나 EV는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감안하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1세대 모델보다는 확실히 더 이 전기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실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코나 일렉트릭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지금 시승 코스가 마련이 돼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1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출발할 때는 배터리가 한 95% 정도 남아 있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80km 정도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 100km 정도를 주행해서 왔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74%, 주행 가는 거리는 295km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뭐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 80% 정도 켜고 지금 계속 주행을 했고, 한 20% 정도는 스포츠 모드 바꿔서 좀 속도를 내서 주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주행 상황들을 봤을 때 전비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공장치도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켜고 주행하는 상태인데도 주행 가는 거리 잘 유지되고 있고 전비도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코나 일렉트릭은 204마력의 전기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411km긴 한데요. 이 시승 차량, 인스퍼레이션 차량은 이제 19인치 휠에 빌트인 캠 2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주행거리가 좀 짧습니다. 368km 정도의 제원표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이 전비 정보를 확인해봐도 제원표상의 수치보다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코나 EV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 관련 이슈인데요.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에는 CATL의 NCM 배터리, 3원기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코나 일렉트릭은 LG 엔솔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왜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은 중국산 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 배터리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곳의 배터리 공급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러한 전략이기도 한데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수급받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 거죠. 유럽에는 LG 엔솔의 배터리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코나 일렉트릭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까운 LG 엔솔의 공장에서 배터리를 받아다가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CATL의 3원기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뭐 안 좋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국내 제조사들의 이 배터리가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배터리는 맞습니다만, 가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이 CATL이라든지 뭐 BYD가 제공하는 이 배터리가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엄청나게 막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주행거리를 뭐 500km, 600km까지 늘려야 되는 자동차,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비싼 배터리를 탑재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차량의 쓰임새에 맞는 배터리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각각 자동차의 각 차량의 용도에 맞게 탑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산 배터리를 국산차에 탑재한다, 이런 것만으로 뭐 비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해보면요, 지금은 사실 고속 주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모드 간의 주행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긴 어렵긴 하지만, 뭐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간의 간극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는 게 좋겠지만, 각 모드 간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한 주행 거리가 한 10km씩 차이가 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확실히 가장 긴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코 모드보다 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km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서 항상 주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패들 시프트에 달려있는 이 레버를 조작해서 좀 회색 모드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회색 제동 모드는 1단계부터 맥스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맥스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받을 뗐을 때 가장 강하게 이 회색 제동이 작동이 됩니다. 아이페달 모드라고도 하고요. 일반 시내에서는 맥스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주행을 하면은 가속 페달만으로 완전히 감속까지 이어지는 이런 회생제동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코나 일렉트릭을 2세대 코나 일렉트릭을 개발하면서 주행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맞춘 부분은 바로 승차감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 뭐 핸들링 성능,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하체 세팅 같은 것을 많이 변경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시승을 해봐도 그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배터리가 있으면 그만큼 차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좀 단단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2세대 코나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2차적인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서스펜션 세팅도 좀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1세대 코나 일렉트릭은 굉장히 차량의 움직임이 좀 허둥지둥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 2세대 모델에서는 많이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또 고속주행 시에는 차량의 거동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세팅까지도 함께 추가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발전된 모습이라고, 개선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량의 정숙성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차량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2세대 코나 일렉트릭은 여러 가지 하체 방음이라든지 휠하우스 주변에 방음제를 댄다든지 이러한 소음 저감 대책들이 좀 반영이 되긴 하지만 B세그먼트 SUV의 특성상 그렇게 정숙한 차량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차량은 코나 일렉트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양의 인스피레이션 트림이고요,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노면에서 소음이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17인치 타이어를 선택하는 요 가장 밑에 트림 모델이라면 조금은 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오히려 정숙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비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지금 요 인스피레이션 트림 사양은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빌트인 캠 2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168km 정도 주행거리를 제원표상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튼류들을 이제 하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에 통합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코나 일렉트릭은 그래도 여전히 그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익숙한 버튼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조금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은 차량들이 아직은 조금 더 익숙하고 사용하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 또 상품성 좋은 전기차 한 대가 또 추가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